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익힘 풀이는 수학 익힘 62쪽, 63쪽입니다.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알아보는 내용에 대해서 수학 익힘 풀이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은 먼저 수학 익힘 문제를 풀어보시고 영상을 통해 풀이와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2쪽, 수학 익힘 62쪽부터 살펴볼게요.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원의 둘레를 우리가 다른 말로 원주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거고요. 원의 둘레 대신에. 자, 2번 보면 원의 지름과 원주를 표시해 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지름은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원의 지름이 되겠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의 둘레입니다. 선생님은 컴퓨터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원의 둘레가 됩니다. 조금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원이 움직이는 거리, 그 대관람차가 처음 도는데 걸리는 거리, 이동되는 거리, 그걸 우리가 원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하세요. 지금 이 원이 있는데요. 준기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기역 니은은 원의 지름이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기역이 있고 여기 니은이 있는데요. 기역 니은을 잇는 이 선분, 근데 이 선분이 지금 원의 중심을 지나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지름은 맞습니다. 선생님이 수학 교과서에서 설명할 때 원의 지름은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이은 선분인데요. 그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면 원의 지름입니다. 만약에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이었는데 그것이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름이 아닙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그것이 원의 지름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슬기. 원의 지름이 길어져도 원주는 변하지 않아. 지금 길어지면 원주,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는 변하지 않는지 한번 보면 예를 들어 지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이 그려졌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고 할 때 원주는 아까 처음에 있었던 이 원주, 이 모양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의 말은 틀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원주와 지름은 길이가 같아 라고 제가 말하는데요. 지금 지름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는 이것입니다. 우리 수학 교과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원주와 지름은 그 길이가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교과서에서 찾아주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정도를 곱하면 지름에다가 이만큼을 곱하면 원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짐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름은 길이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름과 원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수학 익힘 63쪽으로 넘어갑시다.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각형, 지름이 2cm인 원,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보고 그냥 답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정육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cm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에 원이 있고요. 우리 수학 교과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정육각형의 1cm는 원의 반지름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여기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로 나눌 수 있고 이 정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cm로 원의 반지름도 1cm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cm, 그리고 원의 지름 역시 2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정육각형의 둘레, 정사각형의 둘레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세요. 정육각형의 둘레는 지금 1, 1, 1, 1, 1, 1 해서 6c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 원의 지름은 여기 2cm가 원의 지름입니다. 반지름이 1cm니까요. 그리고 정사각형의 둘레는 2, 2, 2, 2 해서 8cm가 정사각형의 둘레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뭐 보이는 그대로 정사각형의 둘레, 정육각형의 둘레 찾아줄 수 있습니다. 원주가 얼마쯤 될지 수직선에 표시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원주는 원의 둘레거든요. 그래서 원의 둘레인데 이거보다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더 깁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조금 더 짧습니다. 우리가 수학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따라서 원의 둘레, 원주는 대략적으로 뭐 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은 어디쯤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건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뭐 얼만큼이다 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는 건 이 범위 안에 위치하지 않을까 정도로만 우리가 수학 교과서에서 살펴봤으니까요. 대략 이만큼 뭐 혹은 이만큼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이 범위 안에 위치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원주가 있는데요. 원주와 원의 지름의 3배를 곱한 것은 원주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의 지름의 3배를 곱한 것이 3을 곱한 것이 정육각형의 둘레가 되니까요. 그리고 원의 지름의 4를 곱한 것, 이것은 정사각형의 둘레가 되는데요. 이것이 또 원주보다 원의 둘레보다 작습니다. 짧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지름이 3cm인 원의 원주와 가장 비슷한 길이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지름이 3cm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주는 지름 원의 지름에 3을 곱한 것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원의 지름에 4를 곱한 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우리 아까 지금 여기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3cm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cm, 6cm입니다. 여기가 3cm고요. 그리고 이것이 9cm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름이 3cm인데 지금 첫 번째 수직선에 나타난 이 3cm는 지름, 원의 지름 곱하기 1이고요. 두 번째는 원의 지름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의 지름 곱하기 3이 됩니다. 지금 여기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네 가지, 뭐 하나 더 이렇게 있어서 원의 지름 12cm가 있어서 원의 지름 곱하기 4가 있었다면 뭐 어떤 것이 더 긴지 어떤 것이 더 원주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어진 건 이거 3개뿐입니다. 지름의 1배, 지름의 2배, 지름의 3배. 이 세 가지 중에 비교할 때는 그래도 지름의 3배, 지름의 3을 곱한 그것이 원주와 가장 비슷한 길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주가 지름 곱하기 3보다는 더 크거든요. 근데 지름 곱하기 2, 지름 곱하기 1보다는 당연히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름 곱하기 3이 그나마 이 중에 있는 것 중에는 원주와 제일 가깝지 않나. 그래서 원의 둘레가 지름의 3을 곱한 것보다 약간 더 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 익힘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